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기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여자랑 살아? 돈? 그거야 네가 가진 건물 한 채만 팔면 되잖아. 어차피 그 여자 부모님도 안 계시니 누가 뭐라겠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온 사이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은주가 저한테 잘해주는데. 남편 김민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도 잠시였죠. 잘해주긴. 내가 눈이 멀었구나. 동선의 아들이 소개해준다는 의사 딸하고 한번 만나봐. 훨씬 더 괜찮을 거야.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증할게요. 은주 언니는 좀 그렇잖아요. 돈 빼고는 뭐가 있어요. 시동생 아내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근데 만약 은주가 알면 어떡해요? 걱정 마, 그런 바보 같은 애가 뭘 알겠어? 늘 하던 대로 회사 회식이라고 하면 돼. 어차피 은주는 항상 내 말만 듣잖아.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의지하던 남편과 그의 가족이 저를 이렇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가진 재산 때문에 저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천천히 화장실 문을 닫고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마지막 믿음이었을 겁니다. 물을 세수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이제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안경을 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민기야, 우리 집에 갈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 가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말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일기처럼 메모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남편이 경제적 부담을 저에게 떠넘겼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제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탐내던 모든 정황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은주 씨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세상의 이치를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또 다른 함정에 빠졌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겁고 우울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 민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어디 갔다 왔어? 민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질문에 바로 대답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너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나? 넌 회식이라면서 맞선 볼 생각은 없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민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커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소리야? 다 들었어. 어제 화장실 가려고 나왔을 때
내 어머니랑 너, 그리고 내 동생 와이프가 나에 대해 한 말 전부. 민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행동이 이제는 그저 하찮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어머니가 농담으로 한 말이야.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어. 농담? 내 어머니가 내 건물을 팔아서 너한테 넘기라고 한 것도 농담이야. 네가 맞선을 본다는 것도 농담이고, 네가 나를 바보 같은 애라고 부른 것도 농담이야.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민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어? 내 돈이 아니었으면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겠어? 그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만나고 왔어. 이혼 서류 준비 중이야. 일주일 안에 내 짐 빼. 뭐? 이혼? 내가 미쳤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아왔는데. 민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뻔뻔함이 이혼을 결심한 제 마음을 더욱 굳게 했죠. 빚? 참았다고? 내 재산으로 내 가족 생활비 대주고 내 사업 실패한 거 갚아주고 내 어머니 병원비 내준 것까지. 누가 누구한테 빚졌는지 장부 한번 들여다볼래? 민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죠. 저는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기가 불러 세웠습니다. 은주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난 이미 결정했어. 그날 밤 침대와 이불을 나눠 저는 작은 방에서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이혼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민기는 처음에는 뻔뻔하게 굴더니 점차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는지 차분해졌습니다. 아마도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은주야,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민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의 이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끝난 지 오래야. 단지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지.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민기의 눈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대. 민기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너희 어머니가 올 이유가 없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민기가 움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었어요. 결혼할 때 민기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모든 재산은 제 앞으로 해두었던 겁니다. 은주야,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 네가 동의하든 안 하든 이혼은 진행돼. 하지만 네가 순순히 응해준다면 위자료는 많이 요구하지 않을게. 민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항상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의 심한 말에도 참아왔던 며느리가 변했으니까요. 다음 날 민기는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나타났죠.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와 저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민기에게는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합의하는 편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만 남았네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후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난 많이 요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만 돌려받으면 돼. 제 말에 민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사업 실패로 제가 대신 갚아준 빚과 시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액수로 따지면 상당했으니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3년 안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제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민기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민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 난 이제야 그걸 배웠어. 늦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지만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기의 물건들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그가 사용하던 공간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갑자기 미래가 넓게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고 내 결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는 부모님이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복과도 같았죠. 이혼 후 처음 맞이하는 아침은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보다 밝게 느껴졌고 새들의 지저귐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노래 같았어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이제 뭘 해야 할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잠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민기의 요구로 그만두었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안일을 돌봐야 한다며 압박했고 민기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2의 나이,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 지식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으로 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주식 투자에 관한 책들을 주문하고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더 키우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죠. 민기와 시어머니가 탐내던 그 재산을 더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내면의 열정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박은주 씨, 잘 지내셨나요? 한 달 후 이혼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며 웃었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할까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이혼 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으니까요. 주식 공부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리와 자기 개발에도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서점에서 책을 사 읽고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소소한 즐거움도 누렸죠.
민기 씨로부터 첫 상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민기가 그동안 저에게 져온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기 씨에 대한 소식 들으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하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싶었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변호사에게 들은 바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직 새로운 직장은 구하지 못한 것 같더군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민기는 항상 어머니에게 의존했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가슴 한켠에 미세한 연민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은 제 책임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웃는 사람, 급한 걸음으로 뛰어가는 사람, 연인과 손잡고 걷는 사람.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죠.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친구였습니다. 이혼 후 용기를 내어 다시 연락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은주야, 다음 주에 졸업 모임 있는데 올 수 있어? 친구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임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민기가 싫어했고 시어머니는 한 번 결혼한 여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건 좋지 않다며 반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꼭 갈게. 시간과 장소만 알려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은 넓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문득 부동산 중개업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주거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민기와의 기억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새로운 곳에서 진정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좋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반갑게 자리를 안내했고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은 온전히 제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죠. 미니멀한 스타일의 가구들과 밝은 색상의 인테리어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민기나 시어머니와의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주식 투자에 집중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공부하며 점점 투자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놀랍게도 저에게 재능이 있었나 봐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 차트를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인가요? 저 민기 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와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니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가능한 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지만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민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의 고압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죠.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민기 씨와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울 수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문제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민기가 사기를 당했어요. 당신도 알지 모르겠지만 민기 동생 결혼한 그 의사 딸.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민기를 소개해 주려던 여자도 그 일당이었고. 시어머니의 말의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들이 저를 배신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었다니.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들과의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또 그들의 삶에 관여하려는 거지?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주.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잘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사과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 딸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 건물 문서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민기 동생은 신혼여행 가서 사기꾼 아내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고, 민기도 그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와 몇 번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린 거였죠. 시어머니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이용하려던 그들이 다른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기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사과하겠다는 건가요? 너무 늦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민기를 향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민기 씨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이 유난히 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일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제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탐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주식시장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보안이 철저해서 방문객이 오면 경비실에서 미리 연락이 오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주야. 나야, 민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을까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한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세요. 볼 일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요. 지금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기의 접근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민기의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와는 결혼 생활 동안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나 민기처럼 직접적으로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잠깐 시간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 보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언니에게 잘못했단 걸 알아요.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테니까요. 수진아, 이해해줘.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돌아갈 수 없어. 제 말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오빠가 지금 정말 힘들어해요. 집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희 오빠의 인생은 이제 그의 책임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뭐라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오빠가 언니에게 쓴 편지예요. 읽어볼지는 언니 마음이에요. 수진은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읽어볼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갈등했지만 결국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읽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민기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제 앞에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사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워 수진이 건넨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기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주에게. 난 정말 미안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 탐욕과 이기심으로 너를 대했고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편지를 읽고 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작은 연민까지. 다양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 인생의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저도 이제 혼자서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찾아온 비였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지난날의 아픔도 그렇게 씻겨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은 주식 투자 외에도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의 사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저만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해외 대학원의 입학 요강을 찾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다양한 나라의 학교들을 살펴보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주 씨, 저 김 변호사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승인됐습니다. 이제 민기 씨가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기를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한시름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통화를 마치고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경영대학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중 하나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입학 지원서를 다운받아 천천히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재산 상속과 그로 인한 친척들의 변심, 민기와의 만남과 이별.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요. 왜 이제야 이 결정을 내렸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늦는 것이겠죠. 지금이라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원서를 거의 완성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택배가 왔다고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은주 님 맞으세요?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택배를 받고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그저 제 이름과 주소만 적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이 함께 있었죠. 은주에게. 이것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야. 결혼할 때 주려고 했지만 내 욕심 때문에 숨겨두었어. 이제야 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마이너스 민기 어머니. 의아한 마음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함께 작은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보석함을 열자 어머니의 결혼 반지가 나왔습니다. 사고 전에 수리를 맡겼던 것인데 찾지 못했던 물건이었어요. 사진첩에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죠.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가 이런 소중한 물건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추억들이 저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부모님의 열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두 분 모두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문득 제가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요. 창밖에 비는 그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책장에 꽂고 어머니의 반지는 목걸이에 걸어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제 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싱가포르 대학원 지원서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나는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성장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빗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의 길을 걸어갈 시간이구나. 싱가포르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다 합격 통지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죠.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쁨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어머니의 반지를 목에 걸고 있으니 그분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일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정리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좀 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재구성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마음의 안정을 주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며 문득 민기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미움도 슬픔도 모두 저를 성장시킨 경험이었으니까요. 출국 이틀 전 김 변호사를 만나 남은 법적 절차들을 마무리했습니다. 민기는 약속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접근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따뜻한 말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는 변호사 이상의 조언자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녁 대학 친구들과 송별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제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은주야, 넌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타인이 그렇게 말해주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고마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돌아보니 민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 건 알지만 네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민기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아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민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줬어. 네가 용서해줬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피곤함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민기 씨,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제야 민기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준 시계야. 항상 갖고 있었어. 이제 돌려주려고. 그 시계는 제가 민기의 생일에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증표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건 이제 당신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고 당신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 거예요. 제 말에 민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해, 은주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미움도 상처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것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제 추억이 되겠지만 그 추억이 저를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홀로 남겨졌던 순간, 재산을 탐내는 친척들 사이에서 세상의 이치를 배웠던 시간, 민기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이별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상승하며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펼쳐진 미래처럼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된 삶을 꾸려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돈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비극을 지켜보며 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갔고 저의 마음도 함께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 출발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